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주 경익남에서는 세계 경제 위기 오는가 2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주로 신흥국발, 특히 터키발 경제 위기가 미국의 신흥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무역 분쟁이 야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급락하고 그런 것들이 특히 터키를 시작으로 다른 여타 신흥국에까지 경제 위기가 전개될 수 있을까를 진단한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 경익남에서는 주로 이 신흥국발 경제 위기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관점에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당시 미국 경제는 엄청나게 난관에 직면했었습니다. 그 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경제는 여러 가지 강도 높은 경제 정책들을 펼쳐왔는데요. 그 수많은 경제 정책들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이고 그 통화 정책 중에 기준금리 인상과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거, 그런 두 가지 액션들을 엄청나게 취해 왔었죠. 아마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제 다른 강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다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보시면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그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했었고요. 그 인하 기조를 계속 유지하다가 미국의 경제 회복이 나타나다 보니, 봐봐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때 엄청나게 꼬꾸라졌던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마이너스 3% 가까이 갔었습니다. 완전 문제가 있었죠. 이때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그걸 유지하면서 역시 미국의 경제 회복을 견인해 왔다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이후로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겁니다. 자, 그런데 2015년 정도에 미국의 경제가 완연하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률도 전정도, 이 전 단계보다 더 떨어지고요. 미국 경제가, 실물 경제가 굉장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특히 15년 이후로 16, 17, 18년, 19년까지 이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2015년 12월, 16년 12월, 17년 3차례, 18년 아직까지 2차례, 남은 하반기 동안 2차례 더 한다고 했죠. 그래서 18년 4차례, 19년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을 발표했죠. 이 지표들은 IMF의 미국 경제 전망이고요. 이 빨간 선은 미국 연준의 발표 의지, 그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발표한 내용을 참조로 전망치를 가져온 것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제가 기준금리 강연에서 뭐라고 했어요? 금리는 뭐다? 돈의 가치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것은 또 제가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하면서 다뤄드렸죠. 그러면 역시 달러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무역 전쟁 과정에서도, 그죠? 달러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흥국 가치가,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거죠.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이미 지난 시간에 다뤄드렸던 것처럼 터키, 그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런 수많은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동안 이 신흥국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브라질은 갓 마이너스에서 돌아왔어요. 기준금리를 같이 인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인상하는데 같이 인상을 못하니 가치가, 각국의 통화 가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지는. 이해가시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통화 가치가 벌어지니까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국에 투자했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주식도 회수하고 채권도 회수하고 직접 투자도 회수해요. 투자를 다 회수해요. 그럼 역시
주식에 투자했었는데 주식에 투자했던 것을 회수하는 과정,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신흥국의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신흥국 주가 지수를 대표하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는 그 신흥국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신흥국 지수가 급락하고 있죠. 물론 미국도 주가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무역 현안도 있고 몇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좋을 수는 없죠, 주가 지수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미국과 신흥국 간의 주가 추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어떤 신흥국들은 외화 부채가 많아요. 부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가계 부채가 있고 기업 부채가 있고 정부 부채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정부 부채나 기업 부채 측면에서 그 부채가 외화 부채인 경우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외화 부채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기 외채가 있고 단기 외채가 있어요. 근데 단기 외채는 단기간 안에 돈을 갚아야 될 돈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단기 외채의 경우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어떻게 돼요?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자금을 돈을 빌려줬었는데 단기 외채의 경우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돈을 어떻게 해요? 이제 빼내겠죠. 외국인 자금이 회수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IMF 외환 위기 때 단기 외채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단기 외채가 흔히 말하는 뱅크런과 같은 현상, 단기 외채가 급격히 빠져나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렸던 겁니다. 지금 거의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국제금융센터나 LG경제연구원이나 현대경제연구원이나 그리고 정부 부처나 여러 공공기관 그리고 세계 국제기구들도 이런 신흥국발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된 결과를 하나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가 더 익숙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표가 된 것인데요. 주요 신흥국의 위기점검 결과가 이렇습니다. 고위험군으로 아르헨티나, 터키, 이집트, 미얀마, 남아공, 우크라이나를 꼽았고요. 중위험군으로 브라질, 그리스, 헝가리,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정도를 꼽았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위험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나라는 덜 중요하니까 이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고위험군을 선정했느냐. 보시면 경제성장률이라는 지표가 있고 물가상승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경상수지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경상수지를 그냥 그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완화하는 과정이 뭐예요? GDP 대비 경상수지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면 플러스일 거고 경상수지 적자면 마이너스겠죠. 근데 대부분 마이너스죠. 이런 나라들이. 뭐예요?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다. 근데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들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물가는 또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데 물가가 굉장히 높으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더 고공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경제 회복을 좀 견인할 수 있는데 그런 수단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으면 특히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그 국민 경제에서 특히 어떤 계층이 힘들어요? 어떤 계층이 힘들어요? 저소득층이 힘들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쌀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우리나라 취약계층은 굶주리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으면 그나마
취약계층에게는 편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그런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취약계층, 저소득층일수록 그 비중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GDP 대비 재정수지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재정수지 적자인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건. 다 빨간 등인 겁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뭐 이렇게 많다는 거죠. 워닝을 주는 거예요. 빨간색들은.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채, 전체 외채 중에 외국 채권, 그러니까 달러 표시 외국 채권, 외국으로부터 돈 빌린 거죠. 그것이 장기 외채가 있고 단기 외채가 있는데 단기 외채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을 보는 건데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를 책정을 했을 때 이렇게 단기 외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터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국가들은 이런 것들이 3개 이상인 나라들인 거예요. 4개죠. 빨간 게 3개죠. 3개죠. 그러니까 특히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더 위험한 나라예요. 어떤 항목을 봐도 위험한 거예요. 그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지만 이 6개 나라인가요? 6개 나라가 상당히 고위험군으로 판단된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위험 기준에 충족되는 요건이 3개 이상이면 고위험군, 2개면 중위험군, 1개면 저위험군,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으면 안전군으로 분류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안전한 나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계속 유지해 왔고 단기 외채 비중이 낮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 물가 상승률도 2%가 안 되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금융 불안, 신흥국발 경제 위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으나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흥국발 외환 위기, 특히 금융 위기가 있으면 이미 지난 1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신흥국들, 그러니까 이런 아르헨티나나 터키와 같은 나라들의 금융 불안은 다른 신흥국들에게 또 위험이 전이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펀드 투자, 신흥국 펀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어떤 나라들이 위기 신흥국들인가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되고 그런 펀드는 이제 수익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것들도 투자 관점에서 중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특히 이런 주요 위기 신흥국들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이 위기에 직면하니까 당연히 수출도 지장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신흥국발 경제 위기가 주로 이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똥이 한국에까지 이렇게 튈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에 대한 수출도 물론이겠지만 미국의 어떤 관세 장벽이라든가 보호무역 조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유심히 판단하시고 그것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런 기준금리 인상과 무역 전쟁 이런 것은 제가 뭐 긴 텀을 두고 이미 여러 오마이스쿨에서 강연으로 내보내기도 했고 하반기 경제 전망에도 굉장히 중대한 이슈로 다뤘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당장 너무나 큰 현안이기 때문에 따로 경할모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여러 위기가 세계 경제 위기로 치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요 신흥국들에게도 영향이 이런 위험이 전개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여파가 한국에게까지 올 수도 있고 투자자들에게도 올 수도 있고 어떤 기업들에게도 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런 경제적인 현안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세 공급이 충분한 수준까지는 안 온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트럼프발 무역 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관세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더 확산되고 그럴 것이라 보여지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굉장히 다 어둡다, 불확실하다. 좀 더 채비하고 준비를 해야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2018년 하반기가 좀 보이십니까? 네, 많이 보여지지 않으세요?